예, 바이든 당선 후에 어떤 업종이 수혜를 입을 것인가, 그리고 어떤 업종이 또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많은 뉴스를 살펴보는 것보다 솔직히 저는 이것뿐이 모릅니다. 외국인의 움직임, 뭐 다른 뉴스들을 많이 참조하세요. 근데 외국인의 움직임은 어떻게 움직였는가, 그리고 외국인들은 이미 많은 연구를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일단 먼저 보겠습니다. 11월 3일부터 사실 바이든이 유리하다는 얘기가 좀 나오기 시작했죠. 뭐 4일부터 설정, 둘 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11월 3일부터는 당연히 이게 수혜 업종이라기보다 이제 외국인이 매수를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이 둘의 매수가 삼성전자의 매수보다 더 큰 이유가 뭘까? 바이든 유리해진 이후에 외국인의 모습입니다. 또한 현대차, 기아차가 그 이후에 매도 상위가 된 이유가 뭘까?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딱 이것만 듣고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 외국인이 이걸 많이 샀다는 것을 모르더라도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딱 봐도 먼저 둘 다 배터리 업체죠. 배터리 업체입니다. 배터리 업체고, 이거는 뭐예요? 전기차가 아닌, 물론 전기차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기차기보다는 석유로 가는 차죠. 그래서 원유가 떨어졌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죠? 그럼 원유를 다 매도해야 되는가? 손절가는 아직 안 깼는데 매도해야 되는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약에 바이든의 정책으로 인해서 원유 수요가 더 줄어서 떨어지기로 되어 있더라도, 또 월간 선물 플레이를 할 것이니까요. 말씀드린 대로 손절 대응을 하시면 되고, 뭐, 저희가 많이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 투자하고 있는 상태라서, 그것도 매수한 후에 조금 올랐다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바이든은 친환경 정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국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처럼 그린 뉴딜처럼 뭐 태양광 뭐 이런 쪽으로 친환경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되고, 아니다. 수요일부터 11월 4일부터 설정해보자. 물론 3일부터 조금 바이든 쪽으로 기울긴 했지만 그래도 완연하게 기운 거는 4일부터 되는데 그래도 역시 LG화학, 삼성 SDI, 삼성전자, 삼성 SDI 거의 매수 금액이 같다는 점이고요. 그래도 현대차와 기아차는 매도 상위에 올렸다는 점. 그리고 석유 관련해서는 또 매도가 나왔다는 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바이든이 당선되면 이제 전기차 시대가 더욱더 가속화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유는 선물 플레이로 인해서 만약에 나중에 더 많이 오르게 될 경우에는 장기적으로는 좀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하셔야 되고, 물론 이번에도 뭐 계속 하락을 이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단기적으로는 어차피 선물 플레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배터리에는 밀렸지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반도체 종목 삼성전자, 우 등등 IT 종목도 매수를 했다. 물론 이것이 이제 시총상위 매수라고만 하면은 사실 이들 말고도 들어올 종목이 더 있거든요. 차라리 은행 같은 경우도 시총상위가 있죠. KB국민은행, KB금융등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IT하고 배터리가 들어왔다는 점에서, 물론 이 수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 그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인터넷에서 확인되는 대충 정책들이 이런 거죠. 이제 이거 미국 내 얘기인데 법인세 증세하고 뭐 오바마케어 이런 거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니까요. 에너지 산업 규제를 강화한다는 점. 요게 중요합니다. 저희한테는 대외 정책이 해수출 기업의 긍정, 다자 자유무역주의 이거를 트럼프보다는 훨씬, 그리고 에너지, 전기차 등 이런 것들, 태양광 풍력 발전. 그래서 태양광 테마가 다시 형성이 될까요? 그래서 바이든 당선은 모디스의 예측 결과로는 바이든 당선 후에는 오히려 한국이 수출이 더 성장할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예, 모디스에서는요. 그러니까 이 전망하고 외국인의 움직임은 정확히 일치했다. 전기차, 강세, 배터리, 그리고 IT 기업 수출, IT 기업인 대표적인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수출 기업들. 그 외에도 IT 종목은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보면 중국 규제로 잠깐 반짝 투스로 누렸던 종목은 또 안 좋아질 수도 있겠죠. 그죠? 중국과 무역을 조금 트럼프보다는 조금 더 자유롭게 조금 자유무역주의로 간다면은 그 영향이 있을 수도 있어서 조금 복잡한 상황이 연출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근데 요 측면도 하나 보세요. 사실 이번 주에 외국인이 코스피를 대거 순매수하긴 했지만은 한 2조 원가량 가까이 순매수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2조 원을 넘진 않죠. 1조 9천억인가요?
근데 그 중에 다수는 그냥 배터리였다. 둘을 합치면 거의 1조 원 되지 않습니까? 그죠? 9천억대. 그리고 의외로 카카오나 네이버 이거는 수출 기업이라기보다는 뭐죠? 이 둘은 합치면 비대면 수혜주죠.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오히려 IT의 비중이 보통 예전에는 이제 우리나라 외국인 들어오면 다 거의 다 IT였거든요. 근데 IT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하고 이제 하이닉스 정도, 삼성전자 요 정도로 해서 딱 반띵은 배터리나 비대면 반이 넘죠. 그 점은 여러분이 조금 염두에 두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LG화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LG화학이 분사를 해서 착각하는 개인들이 있는데, 이건 이제 유튜버 논객들의 문제이기도 한데, 배터리가 분사돼서 다 날아간 것처럼 얘기하는 논객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분할을 해서 따로 차려서 이 분할되는 배터리가 전부 다 LG화학의 이 주식을 다 LG화학이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분할에 대한 조금의 메리트가 좀 적어졌을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LG화학이 배터리에 완전히 분리되는 건 아니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 여전히 주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결 재무제표상에서는 당연히 수익이 가져오게 되고요. 그리고 배터리 부분에서 수익이 증가하면 LG화학에도 당연히 좋죠. 주식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 점은 아시되,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분할하는 것은 기존의 주주 입장에서는 조금, 원래는 이게 분할하면서 조금 더 먹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조금 그 메리트를 상실한 것 뿐이지 배터리가 영원히 날아간 건 아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둘을, 여전히 배터리 기업이죠 지금. 배터리 물론 전부는 아닙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요즘에 롯데케미칼 같은 일부 화학업종들도 오르고 있고, 물론 거기에 외국인 순매수가 막 크거나 그러진 않는데, 사실 화학업종이 요즘에 많이 오른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LG화학이 오르는 것이 과연 외국인 매수가 화학업종 때문이냐 배터리 때문이냐 이견이 많은데, 바이든 당선 후에 이렇게 대거 들어온 것으로는 저는 삼성S에 더불어 배터리라고 보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이게 또 나중에 또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목에 대한 심층 분석을 해야 되긴 하는데, 둘 다 이제 그래도 레벨이 워낙 많이 오른 레벨이라서 접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럴 경우에는 차라리 조금 부품주 중에서 조금 덜 오른 종목이 있나 찾아봐야 되는데, 그걸 찾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어쨌든 전기차와 친환경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더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시다 보면 스스로 좀 많은 종목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